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현대차 영상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거래가량 강한 반등폭을 보여주던 시장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을 보여주며 마감을 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시작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부분을 느끼시나요?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아니죠. 그냥 조정 없이 올라가는 장세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견제하는 시선으로 보시는 게 맞고, 지금까지 조정을 같이 곁들여서 주는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주주분들께서도 오늘 뭐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겁먹을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단 배너 보시면 저희 허브경제TV에서 벨피 체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사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현대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징 현대의 1조 원대 자금 수혈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에 투자하겠다라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와 베이징차는 각각 50%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증자 역시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이징 현대가 이제 사드 사태 이후로 중국 시장에서 좀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20년도 같은 경우는 1조 1,500억, 그리고 21년도에는 1조 원 가량의 적자를 좀 내면서 경영난이 좀 오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지난 해외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죠. 그만큼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활기를 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아세안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로 인해서 매출 파이의 이 점유율을 가져온 현대차였는데, 베이징 쪽에서는 완전 철수를 하지는 않고 그저 그냥 유지 정도만 해나가고 있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증자로 인해서 뭐 전기차 개발하고 생산 라인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개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도의 개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공매도 안 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뭐 IT 회사들 그리고 완성차 회사들 등등 이렇게 조금 이런 기술력 같은 부분에서 더 많은 더 고퀄리티의 기술력을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생산을 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예, 그게 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떤 결과물을 사실 가져올지 모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제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술 개발하는 것부터 상용화를 시작을 하고 실험을 하는 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타격을 입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과 자율주행입니다. 왜냐하면 GM과 폭스바겐이 자율주행을 강화시키고 있고, 테슬라 또한 솔직히 압도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폭스바겐 그룹이 화웨이의 이 자율주행 사업부를 인수협상을 시작한다라고 하죠. 근데 국내 법은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NHTSA라는 운행 허가와 좀 대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임시 운행 정도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주행까지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GM, 폭스바겐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완성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는 사실 아무리 기술력을 개발을 해도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의 이제 비전 펀드가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 투자한 지분이 21억 달러가 넘죠.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에 좀 인수를 하고 추가로 1조 6천억까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GM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발벗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한 가지는 결국 뭐냐면요, 제도의 개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도 필요한데
대한민국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키워드 하나는 자율주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조금 광역 5G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5G 쪽의 기술력이 훨씬 더 개발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실 압도적이죠. 근데 그게 아직 보급화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권적인 문제도 사실 있었죠.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갔어요. 자동차를 타고 자율주행을 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앞으로 갑자기 확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을 하는 AI 기계는 사람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운전자를 살릴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륜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가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많이 아쉬워요. 요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시면 대부분 차량이 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만 해주는 거죠. 그냥 보조적인 역할만 해줬는데 이게 앞으로의 싸움은 사실 그냥 가만히만 앉아 있어도 차가 다 운전을 해주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경쟁력이 돼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CES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술력과 키포인트로 잡혀졌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이었어요. 전기차가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전기차를 필두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밀었었던 게 자율주행이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력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 다시 한번 더 뭐 좀 힘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살짝 조정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그렇게 슬퍼하시거나 힘들어 하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장은 올라갑니다. 이제 선별적으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돈을 제일 벌기 쉬운 시장이 폭락장 이후에 나와주는 장세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갓난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사위를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폭락장 이후에는 아무거나 사도 주식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시장이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그렇게 몇 없어요. 그렇게 몇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글로벌 증시의 이런 진영적 리스크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투자를 하실 때 홀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허브니제 TV 이벤트도 잘 잡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신규 주력주를 나갈 예정입니다. 로봇 관련주로 한 종목 좀 찐수혜주 한 종목 발굴해가지고 나갈 예정인데,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3월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뭐 상당히 매력 있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